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팔자는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선천적인 조건입니다. 이때 부여받은 사주는 태어난 시간의 우주 기운을 문자로 표현한 것인데요. 일반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기는 힘든 것이지요.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 풀어낸 언어 속에 각 개인의 현실을 반영해서 다듬은 내용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사주 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주 간명은 1차적인 사고와 2차적인 심사숙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상담자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사주팔자와 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타고난 사주 원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조건들이 사주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술사는 타고난 인생의 조건인 사주 원국보다는 운세 중심으로 상담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런 경우 결과의 경중을 떠나 그 자체가 위험천만한 간명입니다. 기본을 무시하고는 더 이상의 어떤 방책이나 정책 전술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라거나 초심을 유지하라고 하는 등의 말들이 전해오는데요. 이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서로 맥이 통하는 것입니다. 1단계가 있어서 2단계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튼튼한 1단계가 밑받침이 되니까 2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세 중심으로 사주를 풀이한다면 한마디로 기초 없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기초공사도 하지 않은 채 건물을 쌓아 올라가는 결말은 너무나도 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상담 역시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담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사실 이미 잘못된 방향 설정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어떤 미사여구나 화려한 표현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모두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향후에라도 사주 상담을 하러 가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상담에 임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가기 전에는 언제나 사전 지식은 필요한데요. 이것은 사주 상담 시에 최소한의 사전 지식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사주학을 깊이 연구해서 상담가 실력을 테스트하려고 한다면 이 점은 예의적인 차원에서 유념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사주 원국의 분석이 끝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주에서 파생되는 2차적인 환경을 살피게 되는데요. 이것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대운은 월지를 기준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내 나이를 10년 단위로 나눠서 10년간의 흘러가는 환경을 보게 됩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다 보니 보통 사람들이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죠. 하지만 10년 동안의 여건 조성이나 활동 분위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세운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대운의 여건 형성이 좋지 못하면 결국 만족하지 못한 사건이 전개됩니다. 예를 들어 대운이 재물분탈의 여건이 조성되는 비겁일 경우에 세운에서 재성과 식상이 들어와 자금 사정이 좋아지거나 새로운 일이 이어지더라도 그 세운은 처절한 비겁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일시적인 호전 현상일 뿐입니다. 결국은 대운의 여건 속에 빠져들어가 분탈의 회오리 속에 휘말려 버립니다. 하지만 대운이 금전 유통이 좋은 재성의 환경이라면 세운에서 비록 재물 분탈의 비겁이 오더라도 이것은 그 대운 재성의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한 해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바로 내 재물 환경을 위한 재투자나 재건축을 위해서 결국은 내 재물 환경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인 1차를 중요시하고 이 1차가 있어야 2차가 순조롭게 이어진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운 환경 속에서 보다 세부적이며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건의 시작과 진행 과정, 그리고 그 마무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세운입니다. 이 세운은 사주 조건과 대운 속에서만 존재하는 일부분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타고난 사주 원국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사건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타고난 사주 조건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가치나 성취도는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실패나 좌절의 나락으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사주 조건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의 개념이 아니라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조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성취도, 결국은 사주팔자의 조건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타고난 사주 조건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타고난 조건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일의 진행이 지극히 힘들 뿐만 아니라 설령 고난과 시련을 거쳐 무언가를 이룩해내어도 그 결과는 생각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일 겁니다. 나의 최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 사주팔자의 조건을 기준으로 대운의 각 환경 시절마다 그 시절에 맞추어 변형을 가지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 변형된 모습이 한 해의 세운에서 그 모습의 나고 사라짐, 그리고 상호 관계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타고난 사주팔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가장 우선입니다. 어떤 상담가는 자기 운명의 80% 이상을 쥐고 있는 것이 사주팔자이며 이것만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대운이나 세운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바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것이 바로 사주인데요. 그 속에 내 인생이 전부 들어있지 않다면 도대체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내가 타고난 우주 기운의 표시인 사주팔자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캐내어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관건일 뿐입니다. 나의 전부는 모두 이 사주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술사나 개인일 뿐이고요. 이 기운을 부여한 우주의 눈은 참으로 냉정하기도 하지만 공평한 시야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정 시간에 태어난 부자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모두 부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타고난 사주 조건을 맞춘 인생인지 아닌지에 따라 바로 판별이 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주라 해서 운명까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일 뿐입니다. 이의 예시로는 조선시대 왕인 영조와 한 양봉업자의 사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사주를 타고났는데요. 한 사람은 수백만 명의 백성을 다스리는 한 나라의 왕이고 다른 한 사람은 수백만 마리의 벌을 키우는 양봉업자입니다. 수백만의 무리를 거느리는 형태는 서로 유사합니다만 우리 인간 기준의 빈부귀천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사주의 현실입니다. 일정 범위의 내용을 들은 상담자는 그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사건들이 전개되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건의 상황에 따라 잘 극복하거나 성공을 거두면서 보내게 되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사주 간명의 효과를 누렸다고 봅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다면, 그리고 보다 더 준비를 잘하여 더 큰 성과를 얻게 되었다면 과연 이것이 한두 푼의 가치에 불과한 것일까요? 저는 대단한 자기 가치 구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수천 년의 생명을 지닌 강력한 생물체가 바로 사주 명리학이라고 여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